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태권부인님이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JB 얼굴 보며 삐딱선 시선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얼굴은 삐딱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JB 얼굴까지 삐딱하게 보시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호랑이님, 오늘도 시선집중 삐딱선 정신으로 열받고 열심히 일합시다. 심장을 데우는 명품 시사 시선집중 화이팅! 네, 추워서 열받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날이 좀 풀렸던데. 네. 심장을 데우는 명품 시사. 와, 이거 카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이 더우면 그때부터는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박정아님이 시선집중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힘찬 목요일 되세요. 오늘보다 포근해질 오늘을 어제보다 포근해질 오늘을 기대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3149님은 JB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치긴 처음인데 아주 평범하게 운전 중 우회전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왼쪽 어깨를 삐끗해서 집에서 3일째 요양 중입니다. 잠깐만, 핸들을 돌리다가 어깨가 삐끗했다고요? 네, 아주 평범하게. 아, 이거 담이 온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 약간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 아닐까요? 근데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시선 집중에 올려봅니다. 아니, 이러시면 어떡하지? 우리 청취율 되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전 국민이 알게 되셨다. 3149님. 네, 운동하세요. 몸이 굳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시선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유튜브 연장 방송 끝날 때까지 한 9시까지잖아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빡세게 팔을 한번 돌려보시죠. 네. 네,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드리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세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한정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연합뉴스 TV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안별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압수수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세 사람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기본 틀은 같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도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틀은 같습니다. 의혹의 틀입니다. 근데 그 대가로 공천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라는 여기서 약간 갈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의혹의 얼개는 같고, 자, 무엇부터 그러면 수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검찰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한정 씨를 1순위로 꼽아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게 이 첫 뉴스에서 뽑아내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네. 관련해서 어젯밤에 SBS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김한정 씨가 SBS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보도가 된 건데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자신이 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내가 냈다. 외라고 했습니다. 3,300만 원 이외에. 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비용을 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한번 연결 지어 봅시다. 왜 김한정 씨를 1순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을까? 지금 김한정 씨가 SBS 기자한테 이야기한 거에 그 기초를 하면 검찰이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해서 김한정 씨를 고구마 줄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압수수색을 한 거냐. 다시 말해서 김한정 씨를 치면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만이 아니라 다른 의혹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원포인트로 정조준한 것이냐. 먼저 이것부터가 좀 가르마 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어떻게 이걸 검찰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고요. 후자라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점을 먼저 하나의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새로 나온 명태균 씨의 녹취록 짚어볼까요? 네, 바로 일단 녹취록 들어보시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김연아 같은 아들 그 SH 사장씨 이런 거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씨이면 되지. 자, 이 대화 내용은 남상권 변호사가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시점이 2021년 8월 5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 측에선 남상권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상소설이라고 부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 공상소설의 창작 동기가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021년 8월 5일에 공상소설의 초본이 나온 거잖아요. 이 녹취록에 따르면. 그러면 이 시점은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직후라 잘 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때 명태균 씨는 공상소설의 초본을 썼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그럼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런 공상소설을 썼어야만 되는 이유, 이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이 장사하러 왔다가 촌놈 취급을 받으며 팔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녹취록 내용을 일종의 미수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한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그런데 이 녹취록 내용은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한 걸까요? 팔고 나서 한 얘기일까요? 다시 말해서 미수일까요? 기수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상식적 해석 능력에 맡기도록 하고요. 아직 안 들은 녹취록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걸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를 떠달라 하는 거라. 그래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자,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사람, 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한정 씨도 이렇게 이제 그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봅시다. 검찰이 김한정 씨로부터 그러니까 김한정 씨부터 압수수색한 이유가 먼지털이 당한 사람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먼지를 털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 말대로 정말로 김한정 씨도 먼지털이가 된 거라면 김한정 씨의 일종의 자백 내지 진술은 술술 나올까요? 아니면 막힐까요? 이것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뽑아내야 되는 포인트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BS 기자한테 한 말이 그 서막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니, 김한정 씨는 아까 그 SBS 기자에게 했던 말, 일종의 그거를 어떤 자술로 본다면 자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왜 스스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겨도 모자랄 판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세 가지 뉴스 마지막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 이것도 짚어봐야죠. 네, 인터뷰 내용 가운데 남상권 변호사가 저희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아무리 그 사기꾼이 능해도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당 이름만 얘기를 합니다. 뭐 중국집 같다, 뭐 청국장집 같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줄기리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신데요.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냈어요. 저를 만났다고 하는 대부분의 날짜는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분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끊어내기 전에 주로 만났다는 겁니다. 끊어내기 전에 만난 거를 뭐 몇 번씩 튀어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 지금 주장에서 밑줄 쳐야 되는 대목은
이겁니다. 저를 만났다고 하는 대부분의 날짜는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끊어내기 전에 주로 만났다는 것이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명태균 씨의 검찰 진술 내용이 보도를 탔습니다. 4번 만났고 그 가운데 3번은 1월 달에 만난 것이다. 한 번은 2월 중순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 20일부터 그 30일 사이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건지 일단 궁금한데 이걸 인정한 거면 만남 횟수가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부터 계속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딱 2번 만났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한 번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좀 그 환기시키겠고 어젯밤에 명태균 씨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론을 해요. 뭐 애쓴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자신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황금폰 포렌식 하면서 다 나왔다. 지금 이렇게 그 밝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로 다 나왔다면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한 어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설명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쫓아내는데 그 가장 앞장섰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아서 네. 강철원 부시장이 떼냈다고 했죠. 그러면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하고 그 카톡을 자주 주고받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포렌식에서 카톡이 나왔다면 그것도 다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준님 검찰의 눈치 보기와 시간차 공격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지금 JB가 시작하면서 왜 오세훈 시장을 검찰이 먼저 관련한 수사를 시작을 했을까? 왜 첫 압수수색,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이 수사가 넘어가고 나서 지금 처음 나온 공개 수사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김한정 씨가 왜 첫 압수수색 대상자였을까?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학회님. JB 왜 모른 척하세요? 검찰이 한동훈 전 대표 띄우려고 오세훈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아, 예. 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뭐 여튼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 수사 보고서가 지금 또 뉴스타파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아까 명태균 씨 입장문에서 황금폰의 포렌식 얘기도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의 지금 최근에 공개된 육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검찰이 사실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면 수사가 사실은 속도가 붙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도 좀 마저 하죠. 어제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입장문 내용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도금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조선일보 기자라고 주장을 했다. 일단 조선일보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반박을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작년 10월에 USB를 입수를 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태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마도 그래서 그동안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일단 첫째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 취재원 존중과 보호를 규정한 언론윤리헌장과 통신 및 대화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요 대목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평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작년 10월에 명태균 씨가 USB 이거를 제공한 다음에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제공한 후 지금까지 보도해도 된다라는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방 드러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 측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니까 그럼 명태균 씨 측 확인하면 금방 나온다.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할까? 이게 궁금하니까 그냥 사실 확인 금방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만 저거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2번째,
이게 언론윤리헌장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윤리헌장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이 언론윤리헌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은 취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몇 대목이 나옵니다. 자, 사망을 보면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항목에서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뒤에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도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직결해서 해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파랑,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재원에게 예의를 갖춘다. 취재원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의 동의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냐 라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저하고 더마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걸 몰래 녹음해서 보도를 하거나 공개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이 저촉이 돼요. 근데 제가 더마카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녹음해서 제 언론에 제공을 해서 보도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통신비밀보호법이 지금 저촉이 된다고 판단했을까? 그것도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주진우 기자는 이 입장문에 대해서 나는 조선일보 기자가 용산에 전달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줬는데 그 기자는 용산에 전달을 안 했단다. 다른 경로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근데 용산이 경로를 했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용산 관계자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추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어제 공개가 됐던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 있잖아요. 네네. 며칠 전에 공개가 됐던 그 녹취는 계엄 이후에 12월 말에 나온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또 밝혀져야 될 거는 그래서 조선일보는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 이 입장문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JB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기자가 용산 관련한 단독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자라는 점을 주진우 기자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또 뭐 이제 밝혀질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짧게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3월 26일로 정했는데 참고로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네. 자, 짚을 점은 일단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짚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짚을 건 유죄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두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 사법적 측면인데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그 조기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인 관측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최강도의 압박을 할 게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치적 측면인데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극렬한 여론전이 전개될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2심의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줄어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론전 지형이 근본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점이 포인트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꼴님이 이게 결심 공판 구형인데 이걸 2년형 받았다고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J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구형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기소한 그 검찰이 자 이렇게 형을 때려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죠.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데이지님이 대놓고 야권 대선 후보 흠집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성숙한 어른님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관련해서는 정성호 의원하고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